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번 첫 시간입니다, 이제. 2025학년도 1차 시 수업이고, 시험 범위는 여기부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중국 문명, 그리고 중국 문명에서 일어난 국가들의 특징을 아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국가들 중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4대 문명 중에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런 문명들의 특징이랑 중국 문명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공통점은 뭐가 있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중국 문명만의 특징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단어들 중에 뭐가 있냐면 기원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기원전. 기원전은 영어로는 BC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2025년이죠. 2025년이라는 숫자를 붙인 이유는 우리 예수가 태어난 연도부터 이제 세어가는 이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기 2025년이죠. 그러면 예수가 태어나기 전을 이제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워낙 예전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기원전에 해당하는 역사를 오늘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국 문명 보면 이제 우리 황허강이라는 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황허강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누런 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4대 문명 다 전부 다 이제 아주 큰 강을 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선생님이 지금 이 황허강의 상류 쪽에 비가 오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오면 이 하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비가 오면 뭐 산사태도 일어나면서 이 상류 지역의 흙들이 강에 떠내려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그 상류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제 흙들이 이제 섞여서 아주 누런 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 이름이 누런 강이라는 뜻의 황허강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황허강에서 이제 신석기 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석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농경의 시작이죠. 농경의 시작. 자, 그래서 이 상류에서 떠내려온 흙들이 이제 중류나 하류에 도착하면서 이 강 주변은 아주 비옥한 토지가 됩니다. 농사 짓기 아주 좋은 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농경이 발달하게 되면서 워낙 토지에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여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천히 문명이라는 것이 초기에 생겨나게 되고 우리 청동기 문화로 가게 되면 청동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계급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계급이 발생한다는 점은 무슨 뜻이냐? 명령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생겨나게 됩니다. 서서히 이제 국가의 초기 형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문명에서 서서히 국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기 국가 중에는 가장 옛날에는 이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라는 현재 중국에서 전설 속으로만 존재하는 국가이고 아직 그 전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안 실려 있는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올려놨느냐? 원래 상나라도 유물 유적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 상나라도 전설 속으로만 존재하는 국가다라고 이제 알려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면서 전설이 아니라 진짜였네가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라도 현재는 이제 전설상의 국가이지만 나중에 더 추가로 유물과 유적들이 발견된다면 실제 존재하는 국가로 입증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나라부터 우리 교과서에는 다루고 있는데 상나라는 예전에는 교과서에는 은나라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 여러분이 뭐 역사책을 좋아한다면 은나라라는 표현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상나라나 은나라나 똑같은 뜻이라는 거. 수도는 은허라는 곳이고 역시 황허강
중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청동기가 아까 들었었다고 했죠. 2500년 전부터, 기원전 2500년부터. 그래서 이 청동기 여러분이 아마 역사 B 시간에 배울 텐데, 청동은 아주 구하기 힘든 귀금속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지배층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상나라에서도 무기나 제사, 특히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은 아주 소수의 상류라기보다는 아주 제사라는 건 사실 하늘의 어떤 신호를 전달받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인데, 이런 하늘과 연결되는 존재는 아무나 될 수 없겠죠. 보통 왕이 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늘의 신호를 받아서 해석을 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당시 상나라에서 쓰던 제사용 청동 도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이 점을 치는데, 이 왕은 그래서 하늘과 연결되는, 신과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그 결과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하는데 문자가 필요하겠죠. 이 문자를 우리가 갑골 문자라고 부르고, 이 갑골 문자가 바로 현재 한자의 기원이 되는, 그래서 상나라는 현재 한자의 기원이 되는 갑골 문자를 사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갑골이라는 거는 거북이 등껍질이나 동물의 뼈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뼈를 불로 지져서 이제 이게 금이 가겠죠. 그럼 금이 가면 이 왕이 이것을 해석을 하면서 이번 전쟁은 하면 되겠다. 이번 전쟁을 나가면 승리할 것 같다. 이런 점을 이제 해석을 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갑골 문자와 현재 한자를 보면, 당시 갑골문에서 지금 한자가 서서히 초기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주나라입니다.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황허강 유역을 차지한 국가이고,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봉건제라는 아주 주나라의 독특한 제도가 완성이 되는데, 이 봉건제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봉건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 봉건제란 용어는 여러분이 나중에 서유럽의 이 프랑크 왕국 할 때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봉건제와 유럽의 봉건제가 어떻게 다른지도 여러분이 나중에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중국의 봉건제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 워낙 이때는 교통과 통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영토는 엄청나게 넓은데 왕이 지방까지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전달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넓은 영토를 왕이 혼자 다스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다스리느냐를 고민하다가 나온 게 봉건제입니다. 일단 수도 부근은 왕이 직접 통치합니다. 왕의 영향력이 닿을 수 있는 수도 부근은 직접 통치하는데, 그 외의 영토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일가 친척들한테, 사촌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후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에 있는 제후들이 그 외의 영토를 맡아서 통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 영토에서는 그 제후가 왕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왕도 그 제후들의 어떤 그 통치력을 인정하는 거죠. 너가 여기는 나 대신 다스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은 제후에게 그 토지를 지급하는데, 이 토지를 봉토라고 부릅니다. 봉토라고 부르고, 그럼 제후는 토지를 받았죠. 그러면 왕에게 또 다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지역에서 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왕이 어떤 외국의 어떤 누가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다. 그럴 때 제후들이 각지에서 군대를 모아서 그 왕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나라의 봉건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거는 표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왕이 제후에게 토지를 내려주면, 봉토를 내려주면 제후는 그 위에 왕에게 충성과 세금과 군사를 바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후도 밑에 또 제후가 다스리기도 너무 넓은 곳은 이제 경이나 대부라는 또 벼슬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역시 땅과 땅을 주고 그 밑에 사람들은 세금과 군사력을 바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되는 주나라의 방식을 봉건제라 부르는데, 여러분 봉건제에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처음에는 사촌이죠. 근데 그 다음 때로 넘어가게 되면 8촌이 됩니다. 그럼 8촌보다 또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사실상 남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후가 왕에게 통치를 해야 되는데, 충성을 바쳐야 되는데, 사실 이제 거의 남과 다를 바 없는 존재고, 자기는 거의 지방에서 왕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왜 쟤한테 굳이 충성을 바쳐야 되지? 내가 그냥 나도 하나의 나라의 왕처럼 행동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점점 이 주나라 왕에게 벗어나려는 제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제후들이 점점 주나라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제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땡큐.